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뭐 비가 좀 온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눅눅합니다. 뭐 그래도 저 그 방송에 보니까 뭐 논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뭐 벼농사 이거 걱정하시는 그 농부들 보니까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해갈되고 풍성한 그런 가을 수확을 좀 이렇게 하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왜 병이 잘 안 고쳐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안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고 병이 오래 가느냐, 그건 뭐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이 잘 안 고쳐지고 오래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날 때 그걸 빨랑 안 고친 거야.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냥 방치했던 결과가 병이 깊어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빨이 고치려고 할 때 확실하게 근원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은 거야. 그냥 고치다 말다 이렇게 그냥 만성화된 거야. 세 번째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야. 뭐 의사나 약이 고쳐주겠지 하고 했던 결과가 병이 만성화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병을 좀 어떻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걸 뭘 내가 어떻게 알아? 우선 병이 잘 안 고쳐지고 오래 가는 병 어떻게 고치느냐? 우선 첫 번째, 지엽적인 증상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고 제거하도록 노력해.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증상이 여러 군데 있고 뭐 아픈 데가 여러 군데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어떤 거라도 시작하라 이게.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증상을 기록해 병상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증상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원인을 보라.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그냥 기침 나니까 감기약 먹는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누가 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안 돼. 이해하죠? 그래서 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이거와 저거와 그냥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약을 제가 그래서 한 번에 27개 먹는 사람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그냥 약은 그냥 한 줌씩 먹어. 또 누가 뭐 좋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덤빕니다. 홍보하는 얘기에 혹해서 또 누가 뭐 좋다고 해서 그 덤비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시겠어요? 원인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급성병 같은 거 이건 뭐 일시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대증요법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이제 없어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약은 큰 병으로 가는 과정을 약간 늦추는 효과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근원을 찾고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둬라. 누가? 본인이. 두 번째는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괜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여러 증상, 머리도 아파요, 등가죽도 아파요, 똥구멍도 아파요, 무릎 관절도 아파요, 발목도 아파요, 근지럽기도 해요, 무좀도 생겨요, 각질도 생겨요, 머리에 비듬도 많아요. 별의별 게 다 많아. 피부도 안 좋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게.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좋습니다. 단 사람은 내 몸속에서 가장 불편한 곳 그것을 제일 오래 그 다음에 제일 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불편하지만 기억은 제일 통증이 예를 들어서 심하면 통증이 심한 곳만 생각해요. 다른 데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전부 다 병의 근원이 어딘가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부가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본 원인을 찾아서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항문이 안 좋아. 그러면 뭐가 잘못 먹어서 이 똥구멍이 아픈지, 무릎팍은 왜 아픈지, 그 아픈 부위를 찾으라 이게.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라. 하나씩 둘씩. 아시겠습니까? 원인을 하나씩 찾고 개선시키다 보면 의외로 다른 부분도 좋아집니다. 왜? 우리 몸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하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여기가 좋아지면 다른 곳도 연관된 부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나쁜 부분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다른 부분도 나빠진다 하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뿌리를 뽑아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증상을 기록하라. 병상일지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병상일지를. 효과가 있는데도 본인은 불편한 곳을 제일 오래 강하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은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아졌어. 근데 세 번째가 통증이 심한 거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좋아진 거는 생각 안 해. 세 번째 요 통증이 계속 나니까 좋아지지 않는다. 뭐 별 효과가 없고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간 내에 모든 증상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은 10개 불편한 것 중에 증상이 하나만 제거돼도 아주 효과 잘 받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요. 근데 우리 이쪽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좋아져야 돼. 10개 중에 7개가 좋아져도 나머지 3개가 남았잖아. 그 별로 뭐 효과 없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왜 동서양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일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좋아진 거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나빠지고 이거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오래된 병들은 생긴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으면 오랜 동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생긴 녹은 금방 제거되지만 오래도록 눌러붙은 이런 녹슬은 거는 오랜 시간이 돼야 고쳐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헤링의 법칙입니다. 병이 오래 익은 거는 오래 지나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만성 증상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진 거는 모르고 남아있는 것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 중에 7개는 좋아지고 3개가 남았어. 그런데 그 3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효과가 없느니 좋아지지 않느니 약효가 없느니 라고 얘기를 해.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병상일지를 기록해라. 그리고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은 그랬어요. 질병이 나타났다면 그 질병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180도로 바꿔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뭐 하나씩 둘씩 전부 다 이렇게 근원을 찾는데 뭐 음식이든 운동이든 뭘 처방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 플렉시빌리티. 아시겠습니까? 네. 그 대신 그거 하기까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병상일지를 기록해서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를 가지치기,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고 자가 진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때깔이 좋아졌다. 부종이 좀 줄어들었다.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피부가 개선됐다. 그래서 외모로 어떻게 좋아진 것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의식적으로 잘 관찰하고 이런 일지를 작성하면서 봐야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왜? 사람은 제일 불편한 것을 중심으로 식별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곳만 집중하면 다른 10개 중에 7개가 좋아진 걸 모르고 3개 남은 것, 그 중에 통증이 심한 것만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른한 느낌이 사라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뭐 자꾸만 나가고 싶다, 등산도 가고 싶다 하는 증상들, 무좀이 좀 줄어들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었다, 각질이 줄어들었다, 여기 손끝에 거스러미도 줄어들었다, 똥오줌이 잘 나오더라, 뭐 입냄새가 줄어들었다, 이빨 닦을 때 그 잇몸 출혈도 좀 줄어들었다, 뭐 식욕도 좋아지고 성욕도 좀 좋아진 것 같다, 뭐 머리털 아시겠어요? 머리털도 윤기가 있고 좀 모발이 굵어진 것 같다, 탈모가 좀 덜 진행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개선된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 제일 그 증상이 심한 것부터 내 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 등가죽이 아프다, 불안 초조하다, 똥구멍이 아프다, 뭐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종아리가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무좀이 있다, 각질이 있다, 여러 가지들, 그런 걸 쭉 나열해 놓고 노력을 했을 때 1에서 10을 놓고 가장 센 것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7로 줄었다, 6으로 줄었다 하는 그런 병상 일지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몸은 모든 기관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 치유, 전체적인 치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해야 전인 치유가 됩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음식이 내 몸의 증상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 중심에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운동도 있어요. 운동은 보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단일지, 병상일지,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주간이냐 야간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날씨가 어땠는데 이때 등가죽이 아프더라, 머리가 더 아프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면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몸의 증상이 좋아지고 악화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생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는 효과, 호전되는 효과 이런 게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가는 거야. 그리고 효과가 좀 미흡해, 미미해, 그건 검토를 해서 아, 이건 뭔가 잘못됐을 방향을 이렇게 좀 바꾸자, A, B, C로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이런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질병을 치료하고 또 치유하는 여기에 근본 중심에는 본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원 제거를 위한 질병일지를 분석하면서 꾸준히 수정 보완하고 플렉시빌리티, 융통성까지 발휘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5G 자연 치료력이 향상되면서 웬만한 질병은 예방하고 웬만한 질병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다. 누가? 본인 스스로가.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왜 병이 잘 안 고쳐지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10가지 중에 7가지 고쳤으면 70%는 치유된 거 아니야. 30%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아유, 효과가 없고 안 고쳐졌다라고 얘기하지만 70%는 좋아졌잖아. 70%가 좋아졌으면 30%는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질병, 가지치기, 관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면 얼마든지 쉽게 근원을 찾고 제거할 수 있다. 건강관리, 가지치기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이것도 생활의 지혜 무엇이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누가? 본인이. 의사와 약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의사와 약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의사는 보는 순간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4월 달에 병원 갔는데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뭐 4월 달에도 하나 고쳐지고 5월 달에 6월 달, 7월 달, 지금 8월 달이 8월 달까지 서너 개가 고쳐졌어. 근데 의사는 그 고쳐진 걸 모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달력에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어. 걷기 운동하니까 좋아졌어. 자전거 타니까 좋아졌어. 야 소금으로 이빨 닦으니까 잇몸이 튼튼해지고 뭐 시리고 뭐 이런 거 피나는 거 없어. 전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그런 과정을 몰라요. 그건 본인밖에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이런 자가 진단하면서 수종 보완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뭐 웬만한 질병, 여기 지금 뭐 질문하신 왜 잘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60조 세포와 이 100조 마리 미생물 2만여 종의 효소와 뼈다구 근육 살 혈액들이 신바람 납니다. 아니 주인이 노력하는데 주인님이 노력하는데 이 쫄갱이들이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엽적인 증상에 흔들리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라. 어떤 거든지 실천해라. 그러면 근원을 찾고 제거하면 된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병상 일지를 쓰고 식습관과 생활 일지를 쓰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하면 일신일신하면 얼마든지 웬만한 질병 전부 다 스스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음식이 있다. 병행해서 음식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이런 판단을 하면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요. 이 실생활의 위스덤, 생활의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정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둘씩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이런 그 노력한 결과가 멋있고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냥 후다닥 실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